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리를 하고 왔습니다. 머리를 염색도 하고 좀 자르고 그랬더니 드라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잘 수 없죠. 이런 날 하나 찍어야죠. 아무튼 화장도 아직 안 지웠는데 그래서 또 하나 찍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공감의 댓글 좀 많이 좀 남겨주시고요. 요즘 수업 스타일이 어떠냐면 이런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에 처음 들어가. 그럼 여러분 안녕하세요 뭐 이러면서 국어 시간이야. 국어 시간이 되면 뭘 가르치냐면 기억, 니은 이렇게, 기억은 이렇게 쓰고 니은은 이렇게 쓰고 디귿은 이렇게 쓰고 이런 식으로 한 일주일 정도 가르쳐. 그러니까 한 두세 번 가르치는 거죠. 매일 그 과목이 들은 건 아니니까 한 일주일 동안 가르치고 난 다음에 뭐라 오냐면 여러분 내일은 내일은 그림 일기를 써오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국어 숙제가 그거야. 그림 일기 써오기. 그럼 애들은 정말 황당한 거지. 만약에 사교육이 없었으면 정말 황당한 거죠. 제가 느끼기로는 제가 사는 이 지역 빼놓고는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사교육을 한 6살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애들은 다 쓰기를 알고 가는 거야. 읽고 쓰기를 다 알고 가는 거야. 그래서 첫 줄만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뭐라 오냐면 내일까지 그림 일기를 써와라 뭐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알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누구 하나 이렇게 당황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반발하거나 그러는 부모나 애들은 없어요. 왜냐하면 걔네는 다 사교육으로 다 한글을 다 띄고 이제 들어간 애들이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수학 시간이 되었어요. 수학 시간이.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은 1 더하기 1은 2 더하기 1은 3 뭐 이런 걸 또 한 일주일 가르쳐. 그리고 나면 뭐라 하냐면 내일은 구구단 뭐 4단까지 시험을 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제가 좀 과장을 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수업이 이런 식으로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학교만 바라보고 다니는 사람은 이게 안 되는 거야. 결국은 낙오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니까. 다 암묵적으로 얘네가 다 뭐 하고 왔겠거니 하고 그 베이스로 시작을 해버리니까. 그리고 요즘에 혁신학교라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영어를 또 예를 들어볼게. 영어 첫날 어떤 식으로 하냐면 A는 뭐 대문자 A는 이렇게 쓰고 뭐 B 이렇게 뭐 쓰기를 해. 두 번째 이제 소문자 A를 쓰고 B를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해. 근데 다음 주 딱 됐어? 그럼 뭐라 하냐면 요즘에는 교과서가 완전히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 영어 교과서 보셨어요? 옛날 중학교 1학년 교과서보다도 어려워요. 둘이 막 다이얼로그를 막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내일까지 이거 뭐 외워오세요. 아니면 내일까지 여기에 나오는 단어 10개 쓰는 거 시험 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모든 선생님들이 얘는 하고 왔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베이스로 나간다니까요.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학교에서만 다 배워도 그거로만 해도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다 알아듣고 다 이렇게 됐는데 요즘은 안 그렇다니까. 게다가 요즘에는 요즘에는 혁신학교가 많잖아요. 혁신학교의 문제점은 또 이런 거예요. 우리 동네 학교가 이제 혁신학교인데 맨 처음에는 이제 뭐 더 좋은 학교 뭐 이런 식으로 나왔지만 결국은 선생님한테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가는 뭐 이런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 결국은 모든 엄마들이 다 그런 식으로 그렇다고 얘기를 해.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그러는 거예요. 벌써 새 학기가 한 몇 달 지났는데 자기는 국어인지 영어인지 수학인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한 과목을 시작도 못했다는 거야. 시작도.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벌써 신학기가 시작된 지 한두 달이 훌쩍 흘렀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얘가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그 과목이 어떤 미술 시간 뒤에 붙은 과목이었어요. 그런데 미술 시간에 뭐 그리기 아니면 만들기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이제 좀 굼뜬 아이들도 있고 뭐 이러니까 이걸 못 맞히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 하냐면 뒤에 시간도
이거를 끝마치기 위해서 이 시간으로 그냥 하는 거지. 왜? 선생도 열심히 막 목 터지게 가르치고 뭐 이거보다는 애들 그렇지 않아도 뭐 만들기 그리기 좋아하는데 이거 끝내지도 못했겠다. 그러니까 뒷 시간을 그냥 땡겨서 그냥 다 같이 그 시간으로 해버리는 이런 게 굉장히 많다고 부모님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요즘에 사교육을 안 하고 사교육 없이 들어가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또 다시금 빈익빈 부익부 얘기가 나오는데 시골과 도시의 차이가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골 동네 같은 경우는 애가 7살인데 책을 읽어. 그러면 신동 소리 들어요. 어떻게 벌써 책을 읽냐고 막 이러면서 막 감탄을 해, 막 주위 사람들이. 그런데 이런 스타일의 시골에서 이제 자란 아이들이, 저는 3학년 4학년이 됐는데도 한글을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한글을 몰라서 그 밑에 한글로 적는 그런 걸 못하는 애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 오면은 영어도 하기 전에 막 한글 수업을 막 하고 따로 하고 막 영어를 가르치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시골로 갈수록 어떠냐면 느리게 배움, 느림의 미학 뭐 이래가지고 느리게 배워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게 도시로 갈수록 이게 차이가 정말 정말 커요. 그러니까 도시 유치원 같은 경우 7살 정도면 그림 일기 숙제를 내주거든요. 집에 가서 그림 일기, 그러니까 일기 쓰고 그림 그리고 일기 쓰고 이 숙제를 내준단 말이야. 6, 7살만 돼도 그림 일기 숙제를 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골 아이들은 가는 3학년 4학년이 되도록 그림 일기는커녕 이걸 잘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또 애들이 쓰는 게 굉장히 취약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요즘엔 모든 게 신식이 돼가지고 이제 탭으로, 수업 시간에 탭으로 하는 그런 과목들도 많거든요. 그걸 하다 보면 애들이 그 글자를 보고 읽기는 해. 다 읽기는 하는데 쓰기를 못 해. 근데 게다가 학원도 탭으로 하는 그런 학원들이 굉장히 많아졌어. 그러니까 정말 쓰기가 정말 약한 그런 아이들이 또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이런 것만 봐도 정말 우리나라 그 학교는, 우리나라 교육은 정말 암묵적으로 얘가 집에서 공부를 하고 왔겠거니 아니면 배우고 왔겠거니 뭐 이런 식으로 그걸 베이스로 깔고 나가기 때문에 정말 학교만 믿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학교에 들어가고 그런 아이들은 정말 정말 대단히 똑똑하거나 뭐 이런 아이들 빼놓고는 낙오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낙오가. 예, 그리고 요즘에 예전에도 말했지만 코로나를 중심으로 상중하가 아니라 상 아니면 하, 이렇게 완전히 극단적으로 나뉘어 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의 그 학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초등학교 때는 뭐 뛰어놀아라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 어릴 때는 뛰어놀아라 이거를 바라보는 관점도 도시와 시골이 정말 차이가 있습니다. 도시는요, 어릴 때는 뛰어놀아라 이거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에요. 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시골에서는 어릴 때는 뛰어놀아라 이 개념이 중학교 되기 전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어릴 때는 뛰어놀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말하는 4학년, 3, 4학년 애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리다는 개념이 어릴 때는 뛰어놀아라, 노는 게 최고다 이건데, 그 도시와 시골에서 생각하는 그 어릴 때라는 개념이 정말 다릅니다. 저희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시골도 아니고 남양주 그쪽으로 이제 그쪽으로 교회를 다니는데 벌써 7살 정도 되면요, 그 성경을 가지고 다니게 하고 또 예배 시간에 성경을 읽게 하고 이래요. 그러는데 전혀 주위 아이들이 거부감이 없어요. 한 6, 7살만 돼도 책을 읽게 시킨다니까요.
거기가 서울이냐? 서울도 아니고 예, 남양주 뭐 덕소 그쪽인데도 벌써 그러는데 시골로 갈수록 느림의 미학, 애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걸 하고 싶을 때까지는 뭐 기다려라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이 생각 자체가 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서 나중에 모든 학생들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너무나 좁은 곳에서 다른 애들 다 공부 안 하고 살아서 나도 그랬는데 이게 난 잘못된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애들도 많이 봤거든요. 아무튼 예, 요즘에 교육 현실이 이렇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혁신학교가 아닌 학교를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초등학교도 시험을 보고 그 시험 때문에 아이들이 정말 스트레스 받아 하고 그런 애들도 많이 봤어요. 그리고 또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 도시와 시골 아이들의 생김새 자체가 많이 달라요. 행동하는 것 자체도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는 도시 아이들 보면 만 5살 때 뭐 초등학교를 시작해야 된다 뭐 그런 논란거리가 나왔다가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도시에 사는 애들을 이렇게 보면 만 5세에 뭐 초등학교를 보낼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어. 벌써 애들이 말도 잘하고 이렇게 외모적으로 봐도 성숙해 보여. 초등학생 뭐 5, 6학년 애들이 굉장히 성숙해 보이고 여자 애들 같은 경우는 거의 막 아가씨인가 뭐 이럴 정도로 이렇게 성숙하게 보이고 말하는 것도 정말 잘하고 조리 있게 뭐 이런 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보면 만 5세에 뭐 학교를 시작하는 이게 너무 과장되거나 아니면 이거는 불가능하거나 그렇지도 않겠다라는 느낌이 들어. 근데 시골 애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중학생인데도 막 뛰어놀아. 막 중학생인데도 선생님이 조용히 해라라는 말이 입에 붙었어. 조용히 시키느라고 수업을 못해. 뭐 이런 차이가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거를 보시는 분들이 좀 교육 현실을 좀 잘 보시고 초등학교 때 사교육을 하지 않으면 공부적으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